네, 2025년 10월 2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우리는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 추석 연휴에서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X제명이라고 불리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윤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주 조롱을 당했는데 이제 추석 자리에서 이 X제명도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반대만 하던 사람,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놀던 사람들이 이 메이저리그로 들어와서 마이너리그 방법은 안 통합니다. 진짜 마이너리그 방법하고 마이너리그하고 메이저리그는 다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확 다릅니다. 여기 외교하고 안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평생 반대 논리만 하던 사람, 그 반대 논리대로 정책을 펴다가 길을 잃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자기 반대했던 논리, 또 자기가 성남과 경기도에서 통했던 방식대로 하다가 그걸 강요하는 독재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조롱거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 웃기는 게 방통위원장 했던 이진숙 씨를 경찰이 그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격 체포한 겁니다. 3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체포했다. 체포영장 받아서 체포했다는 건데 이거 파문이 크겠는데요. 3번이나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는. 거기에 따라 체포를 한 거니까 적법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만든다라는 법안을 국회에서 다룰 때 야당이 필리버스터 했죠. 그때 이준숙 씨는 당사자로서 국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한 번은 설명을 했고 2번은 설명하지 않고 안 나갔는데 어쨌든 3번 이상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했다라는 게 저는 무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포한 구체적인 이유는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을 하다가 탄핵이 됐을 때 유튜브에 나오거나 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 다음에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거는 민주당 책임이다. 등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 네, 방송통신위원들하고 KBS나 MBC 같은데 이사로 가려면은 철저하게 정치 중립이 요구됩니다. 어느 당에 소속된 경력이 있으면 어렵죠. 당적에 있던 사람은 3년 이상 당적이 없는 게 증명이 돼야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비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을 비난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고발이 됐고 그에 따라 조사를 하려고 불렀는데 3번이나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는 건데 이진숙 씨는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 또래의 기자를 했는데 이 양반이 아주 유명해진 게 걸프 전쟁 때 여전사처럼 전쟁터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이렇게 리포팅을 했었죠. 남자들도 견디기 어려운 열사의 땅에 가서 전쟁터에서. 근데 그때 이진숙 씨랑 같이 갔던 그 선배분하고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진숙 보통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레바논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준숙 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는 메모가 하나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공동경비 MBC 출장비로 온 것 중에 상당액을 갖고 갑니다. 차를 대절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하고 바로 현장에 간 직속상관한테도 그렇게 메모만 남기고 취재 현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당황을 한 거죠. 만약에 이준숙 씨가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본사에서도 그거 유의하라고 사고나제가 유의하라고 그러는데 더 위험한 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준숙 보통 아니야. 저 쉽지 않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준숙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제 개인 카드 갖고 빵 사 먹으세요 이렇게 놀리던 거를 떠나서 이렇게 체포를 해버렸으니 이제는
이제 가열차게 싸우겠죠. 이제 이진숙 씨는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전쟁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지 씨가 보선에 붙은 이재명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일 때, 그때 백현동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에서 이재명 검찰에 오라 소환을 했습니다. 그 소환장이 날라오고 했을 때 그거를 김현지 수석보좌관이 이재명 국회의원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면서 전쟁입니다 라고 했죠. 똑같이 이준숙 씨는 전쟁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체포한 건 이재명이 시켰어, 정청래가 시켰어, 아니면 개딸이 시켰어 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이준숙 씨가 국힘당 당원은 아니죠. 그럼 방통위원장이 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나 이준숙 씨 체포로 인해서 국힘당이 점점 더 가열차게 이재명과 싸울 수 있게 됐고, 이제 이재명의 위세, 민주당의 위세는 꺾입니다.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이재명이 무서워야 사람들이 두려워할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재명을 찰지게 때릴 것이다. 이재명은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더라도 그렇게 유쾌하게 정치는 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아주 신나게 때리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개혁신당인가요? 대표인데, 여러분들 삼강오륜은 아시죠? 삼강오륜. 삼강오륜 말고 삼강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강은 군의신강, 군주는 신하들의 별이가 되고, 신하들을 이끄는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의자강, 아버지는 자식들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의부강, 부부가 있을 때는 가장인 남편이 부인을 이끄는 리더가 되라. 이게 삼강이죠. 삼강오륜하고 삼강오상에서 삼강은 똑같아요. 그러면 오륜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친해야 된다. 부자 유친이 먼저 치죠. 제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후배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러면 제가 굉장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자는 아들과 아버지는 친해야 된다. 자식과 아버지는 친해야 된다. 친해야 된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다. 저는 이 친하다는 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친하지 않으면요, 못해요. 서로 믿음 갖고 안 돼요. 의리 갖고 안 돼요. 여기 무조건 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륜의 군신주의. 군주하고 신하는 서로 오름을 갖고 다투는 거예요. 오름. 자, 군주가 잘못 갔을 때 신하가 친하면 말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싹 얼굴 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바른 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네 말이 맞으면 군주는 받아줘야 돼. 군신주의. 그 다음에 부부유별. 부부유별에 대해서는 해석이 되게 많은데, 남편이 하는 일하고 부인이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데, 부부유별의 정확한 뜻은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유유서. 그게 금방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 신뢰가 있는 거고, 친구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붕우유친이 아닙니다. 부자가 유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륜이 있고, 그럼 오상은 뭐냐? 오상은 인의예지 신이에요. 인의예지 신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 조선에 동대문, 남대문, 사대문이 있죠. 동대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흥인지문. 지자는 일부러 집어넣은 거고, 거기가 산세가 약해서 산인 기운이 들어가라고 지금 흥인, 오상의 인 쓴 거예요. 인을 일으키는 문이 되라. 서대문 원래 이름이 돈의문이에요. 돈의문. 오를 이자를 두껍게 해라. 돈의문. 그 다음에 남대문이 숭례문이죠. 동서남북할 때 숭례문. 이 예의를 숭상하라. 그 다음에 북문이 어디였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좀 뭐 말하기 좀 그런데, 지금은 숙정문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 지혜지자가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근데 그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숙정문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하고 그 동서남북의 인의 예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시간을 알려주는 종을 치게 했어요. 그 종이 지금 종로 2가에 있죠, 서울에. 그게 무슨 종이에요? 보신각. 믿을 신을 넣는데 사람 사이의 신뢰는 보편적이어야 된다서 보신각. 이 인의 예지 신이 오상입니다. 지금은 삼강오륜이 유명한데, 조선 초기에는 삼강오상.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삼강오륜이 아니라 삼강오상을 더 칠 겁니다. 이 삼강오상을 가지고 이준석 씨가 그냥 이재명 대통령 볼기짝을 때렸다고 할까? 깜따개를 때렸다고 할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자,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바나나 값 왜 올라? 라고 이제 또 면박 주고 잘난 척 하는 이재명 대통령 TV 모습 나왔죠. 그걸 딱 지적하면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은 잡아서 사형시켰다. 왜 바나나값 오르는 거 왜 못 잡아? 라고 한 게 TV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조선시대 때 법령집이죠. 그때는 법령이죠. 경국대전을 보게 되면 어디에도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에 사형한다는 조항이 없다. 매점매석은요, 그 봉이 김선달이 매점매석했고 뭐 해서 어쩌고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대동강물도 팔아먹고 어쩌고 한 사람. 그때는 매점매석이 능력이었어요. 이거 갖고 처벌 안 했어요. 맞아요, 이 말이. 그리고 외적과 내통하면 사형. 지금 북한 쌍방울 통해서 돈 300만 불 보내서 북한하고 뭐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오히려 사형이고, 강상죄를 범하면 사형이다 그랬습니다. 강상죄가 아까 3강 5륜의 조선 초기 버전인 3강 5상을 줄인 게 강상입니다. 3강하고 5상을 범한, 그러니까 즉 형수한테 찌적하게 욕설한 거 알죠? 그러면 그게 사형이지 라고 탁 쳐버렸어요. 극형을 받는다. 강상죄 처벌은 극형하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농림부 장관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서 수입하면 바나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아니 이거 환율만 핑계대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유명한 노벨 경제학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 폴 그루먼은 정치인이 환율을 무시하면 환율이 그 정치인을 끝장낸다. 그가 한 말을 딱 인용해서 정신 차려라 그랬고,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도 로베스피에르가 물가 상승이 생기니까 이거는 반혁명 세력이 일으킨 거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자들이 있으면 단두대로 처벌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물건이 없어져서 오히려 가격은 더 오르고 암시장이 번창했다. 시장 경제 원리를 어긴다는 식으로 가지 마라. 환율을 잘못 따르면, 화폐를 잘못 따르면 나라가 망한다. 조선도 대원군 때 당백전 남발해서 화폐가치 폭락하면서 무너지죠. 자, 당백전 때문에 조선이 무너져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무너져요. 1894년에 동학이 일어났어. 그때 이제 동학을 못 막으니까 청나라 일본 군대 다 부르죠. 둘이 싸워서 청일전이 일본이 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선을 지배하면서 강제적인 개혁, 갑오개혁을 하게 하죠. 그때 갑오개혁 중에 한 내용이 이제 화폐를 발행하게 하는데,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데, 그때 한 조항이 일본 화폐도 같이 쓰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일본 화폐는 가치가 있는데 조선 화폐는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경제가 싹 무너져요. 그러면서 보호국, 합방국이, 피합방국이 되는 겁니다. 이 화폐를 잘못 따르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환율 문제하고 이거는요, 몸에 흐르는 피와 같았는데, 똑바로 하세요. 이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부하고 경제학 공부한 친구가 딱 아주 그냥 찰지게 이재명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국민은 바나나 한 송이 가격 갖고 고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 잘하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 지켜내고 한미동행 잘 유지하는 그런 큰 그림 원하니까 똑바로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스북에서 지난번 유엔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엔드 이니셔티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교류하고 정상화한 다음에 마지막에 디뉴클리어제이션, 그래서 END.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게 94년도 제네바 합의부터 계속 미국은 바로 그때 알아차리면서 빠졌는데, 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계속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한은 이 방법 안 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하고는 안 하겠다, 별도의 국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완강한 거부사를 밝혔는데, 그럼 러시아랑 지금 짝짝꿍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왜 갖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이재명이가 북한에 하는 건 고백인데, 제가 김정은이 듣기에는 고문으로 본다. 이거 왜 이 짓 하느냐. 이렇게 하면 싸대기 몇 개 더 맞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앤드리스 나이브 드림, 끝없는 순진한 꿈에 빠져 있다라고 야부지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부터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반복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주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죠. 실험할 때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과학이랑은 같은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이게 과학의 법칙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결과가 나오려면 조건을 달라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북한에 돈 주면 잘 될 거다라는 식으로 가는, 이거
아인슈타인이 바보짓이라 그랬어. 미친 짓이라 하는데 왜 그걸 네가 또 따라하니? 하면서 그냥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정동영 장관 나왔고 뭐 북한하고 교류 맘대로 해라 이러잖아요. 거의 스토킹일 거다. 자, 지금 저는요, 위성락 안보실장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안보 문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쫌팽이처럼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정세현 이런 사람들이 코치하고, 그 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근데 거기랑 완전히 결이 다른 게 위성락이에요. 근데 위성락 씨가 막 대통령 소득하고 자기가 미국 상대하니까 숨 막히니까 그 말이 맞아. 가는데 지금 정세현 씨는 동맹파가 자주파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치잖아요. 근데 정세현 말 듣는 순간에 똑같은 일, 김대중이 하고 노무현이 하고 문재인이 해서 실패한 거, 삶은 소다가리 들은 거. 벌써 이재명도 정치적 거렁뱅이란 말을 평가를 이북한테 들었지 않습니까? 미친 짓을 하느냐. 아주 찰지게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전공이기도 하지만 남아공이 핵 포기했죠. 걔네들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했던 백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 들어선 흑인 정생, 만델라 정부가 핵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인 정부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게 그건 국제적 압력입니다. 엄청난 압력. 남아공 올림픽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포기했고 리비아는 폭격으로 제거했죠. 결국 강한 압박을 통해서 핵을 제거했지. 돈 줘갖고 어떻게 제거하느냐. 정신 차려라. 안규백 장관도 아주 웃기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알만한 사람인데 이건 계속 병력이 줄어들잖아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투병 위주로 35만 명은 유지하겠다. 그리고 병력이 모자라니까 비전투 분야, 이제 경계 근무,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공군 비행장이 있으면 거기 담 지키는 병사들 그런 거는 아웃소싱 하겠다. 경계 인력은. 그 비전투 분명 15만 명이 필요하대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우리 뭐 군수사령부, 뭐 온갖 사령부 지키는 거, 그건 전투요원 아웃소싱 하겠다. 아웃소싱 어떻게 하나? 뭐 30대 사람들 봉급 주고 하나?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난, 병력난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자주국방 하겠다. 미국에 반기 들고 미국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싼 비용으로 주한미군 주둔시켜서 아주 강한 부대를 주둔시켜서 전쟁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작권 환수, 회복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이고 안규백 씨는 거기에 반기를 안 들잖아요. 이러니까 저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지난번까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백그라운드 그런 것 때문에 윤건희 하면서 그게 조롱거리가 됐지만 이번엔 김현지 사건, 뭐 김현지 씨가 신구 대학이 아니라 상명대 나왔다. 상명여대로 들어갔다가 상명대학으로 졸업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는 강상죄 위반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잘 모르는 분야, 안보 분야에서 정세현 말 따라고 이종석 말 따라고 그걸로 가면 될 것 같지만 길을 잃어요. 안 되는 길이에요. 그걸 억지로 하기 위해서 독재를 해. 그래서 뭐 이진숙 같은 사람 잡는 게 맞다 그러면 잡아보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더 반발이 커집니다. 이젠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